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새벽 5시 50분입니다.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영웅이 한 사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 이 사람이 푸틴에게 대어들고 특히 푸틴의 부패를 폭로하다가 구속되었다가 다시 이 가석방된 이후에 맹렬히 이 푸틴을 괴롭히는 이 선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4살이니까 이 SNS를 잘 이용해 가지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푸틴이 독살을 지시를 해 가지고 작년 8월 시베리아 상공을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에 노출이 되어서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독일로 빼냈습니다. 독일에서 정신을 되찾고 회복이 되었는데 독일에서 독극물을 조사하니까 노비초크라는 신경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노비초크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암살에 사용하는 독극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틴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세이 나발리가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한 2주 전에 돌아왔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집행유예의 조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정식 재판에 넘겨져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모스크바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이상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원래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1년 정도는 가택연금이니까 빼주고 나머지 2년 6개월 더 살아라 해가지고 선고가 나왔는데 이 재판에서 이 나발리가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푸틴은 독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푸틴 더 포이즈너, 독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나발리는 여러 기자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푸틴도 내가 독일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소재불명이라고 나를 집행유예 조건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막 대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 러시아는 저 소련 시절부터 정적을 잡아 넣을 때 이상한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주로 정신병으로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도에 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신들이 정신병이고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이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정신병자들이 맨정신을 집어넣는 게, 맨정신 가진 사람을 집어넣는 게 이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인데 푸틴에 대한 야유를 아주 아프게 했습니다. 수십만 명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어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푸틴을 끝장낼 것이다. 국민 모두를 잡아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탄압을 받느냐, 그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푸틴이 화가 난 때문이다 라고 하는가 하면은 판사가 뭐 절차대로 신원을 밝히라고 하니까 당신부터 이름 밝히라고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나발리의 추종자들이 그 법원 바깥으로 몰려왔다가 한 200명 이상이 연행됐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시위에서도 수천 명이 한 5천 명이 연행됐다고 그래요. 5천 명이. 이 감옥을 새로 지어야 될지 하여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발리의 척건들을 모조리 지금 예비 금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발리가 SNS를 통해서
이 조직 동원력을 키운 사람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시위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발리의 전략은 이 푸틴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리를 평가를 할 때 반부패 운동가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싸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직접 취재를 했어요. 독일에 있을 때 자신을 독살시키려는 기도에 가담한 이 정보기관원을 알아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니까 이 정보기관원이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내복에 독극물을 묻혀서 공작을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연안에 있는 푸틴의 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13억짜리 호화 별장에서 푸틴이 즐기고 있다 하는 폭로를 하니까 이게 조회수가 벌써 1억을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살 위기를 겪으면은 아주 사람이 약해지는데 감옥행을 각오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이런 고초를 자청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만델라급의 지도자로 지금 커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목숨을 거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감동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전국적으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는 걸 보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모스크바, 페테스부르크 이쪽으로 막 번집니다. 그런데 여기 시위대에 나온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푸틴을 겁을 내는데도 지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 나온 게 아니다. 러시아는 희망이 없다. 나의 아들들을 위해서 여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이 러시아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는데 아주 세계에서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러시아 사람처럼 심한 고통을 겪은 민족이 아마 달리 없을 겁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볼셰비키 혁명, 스탈린의 무자비한 숙청, 그리고 강제 수용소. 그래도 모처럼 고르바초프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악의 제국인 소련은 무너졌는데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술주정뱅이 옐친을 이은 사람이 이 KGB 출신 푸틴,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던 차에 용감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40대 젊은 지도자.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을 속이는데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2014년 푸틴은 잘 나갔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 가지고 크림 반도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파퓰리즘이죠. 국가주의적 파퓰리즘인데 인기가 올랐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흐르고 그 뒤에 경제난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는 옛날부터 그렇지만 경공업, 무기는 잘 만드는데 경공업이 약해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사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기름값도 떨어지고 해서 경제난, 그리고 한 20년 된 이 푸틴 독재에 대한 피로감이 겹친 데다가 나발리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 미국 그동안에 트럼프는 푸틴에게 약점이 잡혔는지 러시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바이든은 다릅니다. 바이든은 푸틴과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나발리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은 오늘 또 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무조건 나발리를 석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국제적 이제 압박도 러시아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소요 사태는
아마 오래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민주화의 소용돌이에 다시 휩쓸려 든다면 1980년대 후반처럼 아마 세계 정세가 크게 바뀔 겁니다. 러시아는 인구도 줄어들고 평균 수명도 옛날 공산체제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핵을 가지고 여기저기 위협을 합니다. 특히 서유럽을 상대로 위협을 하고 또 서유럽에 가스를 공급을 하니까 요 가스 공급을 가지고 어떤 지렛대로 쓰고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만약 러시아가 민주화가 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첫째 중국에 미치고 북한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변화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련이 무너졌으므로 북한이 고립되고 한국은 그 찬스를 잘 이용해 가지고 특히 이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과 연결시켜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동구권과 수교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확대하고 한국 사람들의 먹고 살 수 있는 무대를 범지구적으로 확대시킨 그런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러시아에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 어떤 희망을 던져줄지 주목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장기 집권을 보면서 그리고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푸틴의 독재 이걸 보면서 어떤 말이 생각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기 집권을 하면은 다 그렇게 경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푸틴도 장기 집권했고 미얀마의 군부도 5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던 미얀마는 지금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 정도입니다. 60년대만 해도 미얀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장기 집권한다고 경제개발에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집권해서 경제개발에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새삼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